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2학년 2단원인 전기화작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린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전기 기구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선생님 대표적으로 건전지, 그리고 전구, 그리고 스위치, 또 저항, 전류계, 전압계 이렇게 6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유했었고요. 그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3가지 건전지, 그리고 전구, 스위치 요건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잘 몰랐던 3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저항을 지난 시간에 소상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그 세 번째, 즉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류계가 어떻게 사용되고 또 전압계가 어떻게 사용되며 무엇 때문에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이 칠판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수업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 목적 그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류계라는 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즉, 회로에, 즉 전선에 전자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자가 1초당 도선의 단면을 몇 개가 지나가는지 우리가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A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냐면 도선의 단면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단면에 전자가 슝슝슝슝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1A가 얼마나 지나간다고요? 그 도선의 단면, 즉 기준이 된 단면에 1초 동안에 625 경계가 호록 지나가면 이게 1A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셀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해주는 기구가 전류계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기준이 되는 그 도선의 단면에 전자가 몇 개 지나가는지를 세주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전류가 얼마만큼 세게 흘렀구나 라고 수치로 나타내주는 기구, 그게 바로 전류계입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한 기구고 1초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전자의 개수를 측정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긴 선생님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생긴 간이 전류계를 써요. 여러분들 대학이나 아니면 이 전공 분야를 잘 살려서 전기 기사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진로를 선택하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더 비싸고 더 정확한 그런 전류계를 사용하실 건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개념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간단한 전류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그렇죠. 간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이 전류계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 버튼이 있고요. 까만 버튼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나온 이 전류계는 마치 선생님 물건 파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요. 홈쇼핑 방송 아닙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나온 요 상품이 아니고 네, 이건 뭐라고요? 네, 전류계. 이 전류계는 빨간 버튼이 하나고 깜장 버튼이 2개예요. 그런데 다른 학교나 아니면 다른 전류계를 보면 이게 검은 버튼이 3개 있는 것도 선생님 봤어요. 네, 검은 버튼이 3개. 선생님 뭐가 다른가요? 글쎄요, 뭐가 다를까요? 네, 차차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봅시다. 빨간 버튼이 있고 검은 버튼이 2개가 있는데 보통은 검은 버튼이 3개짜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선생님 갖고 온 2개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에 MA-A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밀리암페어에서 암페어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단위 전류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A 그리고 여기 500m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버튼이 까만 버튼이 3개인 곳은 5A, 500mA, 50mA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갖고 온 이 전류계에는 50mA짜리 그 단자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빨간 단자에는 어떤 것을 연결하고 까만 단자에는 어떤 것을 연결하는지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일자 드라이버를 딱 넣어서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나사거든요. 이건 뭘 하느냐?
0점 조절 나사예요. 가끔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더라도 0점이 안 맞아 있다면 올라가기 전에 0점을 먼저 맞춰주고 이제 체중을 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바늘이 가끔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다 보면 0에 안 맞고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늘을 0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 있는 0점 조절 나사를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이렇게 돌려주면 바늘이 막 움직여서 0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0점 조절 나사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어요. 자, 보시면 빨간 버튼이 있고요. 요건 검은 버튼, 즉 검은 단자 3개짜리네요.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빨간 버튼이 하나 있고 검은 버튼 3개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5A, 하나는 500mA, 또 하나는 50m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빨간 버튼은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검은 버튼 3개, 즉 검은 단자 3개는 마이너스 단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뭘 맞추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0점을 맞추고 시작해야죠. 여기 보시면 일자 나사가 있어요. 여기다가 드라이버를 딱 꽂고 이게 안 맞았다면, 0에 안 가 있다면 이걸 돌려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돌려서 0점에다 바늘을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두 번째, 전기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 회로에 지금 건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전류계가 있는데 선생님이 직렬 연결을 했네요. 병렬 연결이 아니라는 거죠. 전류계는 반드시 직렬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자,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이렇게 도선을 멀찌감치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도선의 단면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단면을 지금 전자들이 슝슝슝슝 지나갈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몇 개 지나가는지 이렇게 본다고 내가 눈이 아무리 빨리 돌려도요 몇 개 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도선 안에 들어가야지 전류계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도선과 도선이 연결되고 내가 전류계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자가 이렇게 오면 내가 이 전자를 받아서 몇 개인지 세주고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도선 바깥쪽에서 이렇게 서서 몇 개 지나간지 센다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걸 알아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야 된다고요? 내가 전류계라고 했을 때 전선과 전선, 즉 도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쪽에서 전자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자가 오면 이쪽에서 전자가 몇 개인지 세주고 보내주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전자 오면 어떻게 해요? 몇 개인지 세주고 보내주면 돼요. 근데 내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몇 개 지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는 도선에 어떻게 연결돼야 된다고요? 직렬로 연결돼서 내가 오는 거 세주고 그리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인 것처럼. 네. 그래서 1초에 몇 개 지나가는지 내가 느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류의 세기가 되는구나 하고 바늘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계는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전자가 오는 거를 받아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전자가 이렇게 하고 여기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네,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회로에 반드시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있어요. 전지의 플러스극과 연결된 도선은 마이너스 단자에, 전지의 마이너스극과 연결된 도선은 마이너스 단자에 라고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건전지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 건전지의 플러스에 연결된 이 도선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 꽂아주냐면 반드시 빨간 버튼에다가, 빨간 단자에다 꽂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 건전지의 마이너스에서 나온 도선이 빨간 쪽에다 꽂히잖아요. 그럼 바늘이 반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고장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꽂아주셔야 돼요. 어디에요? 그렇죠.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온 도선은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 즉 빨간 단자에다 꽂아줘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도선은 어디에 꽂아줘요? 그렇죠. 전류계의 까만 단자에다 꽂아주는 거예요. 까만 게 셋 다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선생님, 셋 중에 어딜 꽂아야 돼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이 4번이에요. 4번 봅시다. 마이너스 단자의 연결 시, 마이너스 단자의 요 마이너스에서 나온 걸 연결할 때 측정값의 범위가 큰 것부터 꽂아보고 다음 순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자,
세 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에다 빨간 데다 꽂았어. 자, 이 마이너스에 나온 거를 이제 검은 데다 꽂아야 되는데 어디다 꽂아야 되지? 5A에다 꽂아야 되나? 500mA에다 꽂아야 되나? 50mA에다 꽂아야 되나? 내가 셋 다 동시에 꽂을 수는 없잖아요. 전선이 하나니까. 그쵸? 그럼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꽂아주느냐? 5A에다 먼저 꽂아보는 거예요. 얘가 꽂힌 상태에서 5A에다 먼저 꽂아봐요. 그리고 전류가 측정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만약에 바늘이 0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이걸 빼서 500mA에다 한번 더 꽂아봐요. 그래도 얘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얘 다시 빼서 50mA에다 꽂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볼게요. 이 도선 안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사실 얼마인지는 측정하기 전에 몰라요. 흐르긴 흐르는데 이게 5A로 흐르는지 아니면 350mA만큼 흐르는지 아니면 35mA만큼 흐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꽂아보는 건데 예를 들어 5A에다가 먼저 꽂는다는 건 볼게요. 350mA가 막 지나가고 있는 도선이었어. 근데 내가 이게 350mA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전류계를 측정해서 꽂았는데 어디에다 먼저 꽂아본다고요? 5A에다 꽂으면 이거는 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즉 5A는 5000mA거든요. 그쵸? 이게 가장 큰 단위예요. 지금 셋 중에. 얘는 큰 단위만 측정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게 흐르는 것들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조차 안 움직이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범위에 맞는 측정 단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밑에 단위로. 그러면 밀리암페어 단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350이 흐를 때 500mA에다 꽂으면 500mA라는 건 뭐냐면 0에서부터 500mA까지 흐르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늘이 5A에다 꽂을 때 미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선생님 뭔지 몰라서 내가 빼서 500mA에다 꽂았단 말이에요. 그럼 비로소 움직여. 그럼 그 값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단자에 맞춰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mA에다 꽂았는데도 미미하게 움직이면서 큰 게 안 보여. 그럼 뭐 빼서 50mA에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단자는 큰 것부터 작은 것 단위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반대로 꽂으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장날 수 있고요. 두 번째, 측정값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울 한번 봅시다. 저울. 선생님이 세 가지 종류의 저울을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아주 작은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전자저울, 초정밀 전자저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시장에 가면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진뱅이 저울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네, 잠깐만요. 이렇게 생긴 저울이 있어요. 시장에 가면 채소 가게나 아니면 정육점 그런 데 가면 이 바늘이 있고 여기에 물건을 하나 올려놓으면 바늘이 이렇게 돌아서 휙 돌아서 내려가면서 징징징징징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저울이 있잖아요. 이걸 안진뱅이 저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울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 초정밀 전자저울과 안진뱅이 저울을 놔뒀다고 생각해봐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대중목욕탕 가면 체중계 있잖아요. 큰 저울 그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초정밀 전자저울, 안진뱅이 저울 그리고 체중계 이렇게 세 가지를 놔뒀는데 셋 다 어때요? 그렇죠. 무거운 정도로 측정하는 기구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미지의 물질을 놔둔 거야. 미지의 물질을 받았어. 얘가 어느 정도 무거운지 몰라서 내가 초정밀 저울에다 먼저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이 초정밀 저울은 아주 작은 걸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꼬집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 0. 몇몇 g이다 라고 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녀석인데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정밀하고 아주 작은 범위인데 내가 여기다가 미지의 물질을 올려놓은 거야. 근데 얘 미지의 물질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10kg짜리였던 거지. 그럼 이걸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자저울에 바늘이 다 돌아가겠지. 그럼 고장 날 거예요. 고장도 나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 돌아갔으니 한 개씩까지 다 돌아갔으니 얘가 몇 킬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볼게요. 얘 또한 만약에 안진뱅이 저울이
5kg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었어요. 네? 5kgF, 5kgF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내가 올려놓은 물체가 10kgF였던 거야. 그럼 내가 눌렀을 때 얘는 어때요? 한계치를 다 돌아가겠지. 그럼 얘 바늘은 5kg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물체가 5kg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즉,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망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늘 한계치를 다 찍어버리면 이게 그 값이 아닌데 이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무게인지 몰라, 얼마만큼 무거운지 몰라.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큰 저울에다 한번 달아보는 거야. 근데 체중계에다가 만약에 소금 한 꼬집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게 읽혀요? 안 읽히잖아요. 체중계는 초정밀 전자저울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 무게 정도 올라가야 아 얘가 몇 킬로그램이구나 라고 나타내주는 거지. 내가 0. 몇몇 그램짜리를 올려놓으면 얘가 인식 자체를 못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큰 거에다가 우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니까 큰 거에다 먼저 해보고 거기에 인식이 안 돼. 거기서 인식할 수 없는 범위의 그런 뭐 무거움 정도였나 보지.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인 전자저울에 한번 올려보는 거지. 거기서 비로소 나타나면 아, 그 값 읽어주면 돼요. 그런데 전자저울에서도 아니 안전뱅이 저울, 그러니까 안전뱅이 저울에서도 안 나타나. 그러면 전자저울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즉 안전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우리가 큰 거부터 해보는 거죠.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5A인지 3A인지 아니면 이게 50mA인지 500mA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측정 범위 값이 큰 5A부터 한번 꽂아보고, 즉 체중계에다가 소금 한 꼬집이든 뭐든 간에 올려보고 거기서 측정값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빼서 500mA에다 넣는 거지. 그럼 어디? 저울을 어디에 옮긴 거예요? 안전뱅이 저울에다 옮긴 거예요. 그 물질을. 그래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뽑아서 어떻게 돼요? 더 작은 단위까지 가보는 거야. 저울로 따지면 뭐예요? 초정밀 전자저울에다 넣어보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이게 역순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전류계의 사용 목적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어떻다고요? 첫 번째, 0점을 맞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기열을 직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반드시. 세 번째,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온 건 어디에다가요? 플러스 단자에, 즉 빨간 버튼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연결된 도소는 어떻다고요? 까만 단자, 즉 마이너스 단자에 꽂는 거예요. 근데 셋 중에 뭐부터 꽂아야 된다고요? 어디부터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죠. 측정 범위가 가장 큰 5A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안 나오면 500mA, 그게 안 되면 50mA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지개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0, 하나, 둘, 0, 0이에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얘는 5A, 얘가 500mA, 얘가 50mA예요. 그럼 뭘까요? 내가 500mA에다 꽂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300, 3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리켰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지금 500mA 단자에 꽂혔을 때 움직였어. 여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mA 단자 범위에서 그렇죠. 300mA였구나. 이 전류는 300mA만큼 흘렀구나 라고 측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단자를 뽑아서 내가 5A에다 꽂았는데 이번에는 5A에다 꽂았는데 측정값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0mA에다 꽂아야 되지. 근데 500mA에다 꽂았는데 측정값이 안 나와. 그래서 이번에는 50mA에다 꽂았더니 바늘이 슉 돌면서 이렇게 가리켰다고 쳐봐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쵸? 50mA, 여기였구나. 아까 300. 죄송해요. 500mA니까 여기다 꽂았을 때는 이거 읽어주시는 거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어때요? 50mA에다 꽂았더니 바늘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그때는 뭐라고 읽어요? 30mA에다가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첫 번부터 5A에다 꽂았더니 바늘 이만큼 움직여. 그럼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3A 읽어주시면 됩니다.
전류의 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압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압계.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류계랑 바깥에서 봤을 땐, 네, 뒷면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간이전류계랑 간이전압계랑 사실 구분하기 힘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가운데 얘는 V라고 써있어요. V. 지금 뭐예요? 네, 볼트. 그러니까 이건 전압이죠. 이해되셨나요? 얘도 빨간 단자 하나에 까만 단자 3개가 보편적인데 선생님 2개짜리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근데 그림은 3개짜리를 그렸네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가운데에 0점 조절 나사가 있어요. 0점 조절 나사가 있고 이렇게 0을 가리키는 바늘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0이 안 가 있다면 이거 돌려서 일자 드라이버 놓고 돌려서 어떻게 0에다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자들 똑같아요. 전류계는 똑같습니다. 얘는 플러스고요. 얘네 셋은 마이너스인데 얘네는 5A, 500mA, 50mA 아니겠죠. 얘는 볼트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0V, 15V, 3V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3V, 15V, 30V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럼 봅시다. 얘 연결은 전류계랑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 어떻다고요? 0점을 먼저 맞춰주세요. 두 번째, 플러스 건전지의 플러스비에서 나온 도선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플러스 단자에. 그리고 도선의 마이너스비에서 나온 거 단자는 도선은 마이너스 단자에 꽂아주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선생님 얘는 어디다 꽂아요? 얘 또한 어떻게 해요?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꽂아보는 거예요. 실험할 때. 전류계랑 똑같아요. 네, 전류계랑 원리가 똑같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 단자에는 뭐 건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온 도선을 꽂아주시면 되고요. 건전지의 마이너스에서 나온 건 까만 단자에 꽂아주시는데 셋 중에 어디? 큰 거부터 차례대로 바늘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면서 꽂아서 바꿔서 실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류계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결 방법입니다. 전류계는 어때요? 직렬 연결했어요. 이렇게. 근데 전압계는 반드시 병렬 연결하셔야 돼요. 이 회로가 요 하나의 회로가 직렬 연결이잖아요. 이 회로에 나란하게 병렬로 하나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계는 반드시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럼 얘는 왜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전압이라는 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전위차라고 했잖아요. 전위차가 뭐예요? 전자들이 바닥 상태에 다 있다가 건전지 때문에 혹은 뭐 전원장치 때문에 특정 전자가 다른 전자들에 비해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전자의 위치 차이가 생긴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위차가 발생하는데 얘와 얘의 차이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값도 한번 읽어주고 얘 값도 한번 읽어줘야죠.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도선을 준비해 봤어요. 같은 전자들이 쭉 있다가 여기다 3V만큼 전위차를 준 거야. 3V만큼 쭉 뭐 건전지 1.5V짜리를 2개 직렬로 연결했나 보죠. 아니면 3V짜리 전자 하나를 썼나 보지. 뭐 어쨌든 이래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위치와 얘 위치 차이를 우리가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압이라면서요. 그게 전위차라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얘 위치 차이와 얘 위치 차이를 측정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내가 이 도선에서 떨어져서 봐야지. 떨어져서 얘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얘가 얼마만큼 바닥에 있는지 이렇게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걸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몰라서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는 걸 측정해줘서 보내주는 건데 전압계는 도선에서 전자가 올라간 놈이 있고 바닥에 있는 녀석이 있으니 얘와 얘의 높이 차이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높이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가 떨어져서 봐야 돼. 그래서 얘가 3V만큼 올라갔구나. 얘가 바닥 상태일 땐 0이구나 라고 생각해. 그 차이를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올라간 녀석에서
바닥인 녀석을 빼주는 게 창인 거잖아. 차인 거잖아. 차. 더하기가 아니라. 그쵸? 그럼 차면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0은 3이잖아요. 그죠? 아, 3V만큼 이 도선 안에는 전압이 걸렸구나.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 30V에다가 이렇게 꽂았는데 바늘에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15V에다 딱 꽂아보는 거예요. 15V에다 딱 꽂았더니 얘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얘가 이렇게 가리킨 거지. 그랬더니 여기가 한 15, 얘가 8, 여기가 뭐 2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뭘 읽어줘야 돼요? 그렇죠. 8V를 읽어줘야지. 왜? 15V 단자에 꽂았으니까 15V 범위 내에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된 8V가 걸렸다 라고 전압 8V 전압이 걸렸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지금 전류계랑 전압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좀 많이 어려운데 이것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이해를 하시려고 좀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전류를 측정하는 것, 즉 도선에 흐르는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전류계, 그리고 도선에 걸린 전이차를 측정해주는 전압계. 원리는 똑같다. 어떻게? 둘 다 0점 맞춰놓고 시작하고 플러스 극에서 나온,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 나온 도선은 빨간 버튼에다가, 그리고 건전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거는 어떻다? 까만 버튼에다 꽂아주는데, 그 까만 버튼이 3개든 2개든 간에 높은 거에다 먼저 꽂아보고 바늘에 반응이 없으면 낮은 거 순서대로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다른 건 뭐다? 그렇죠.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고 그리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된다 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전기 기호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전기 기호랑 단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었던 전기 개념에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 이 3가지인데, 이 전류라는 단어와 그 전압이라는 단어, 저항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전류구나, 이게 전압이구나, 이게 저항이구나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생님이 칠판에 쓴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개념만 안다면 그 지역의 어떤 인종이라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앞으로 전류와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기호로 나타낼 거예요. 네, 전류, 지읒, 니은, 리을, 유 쓰면 외국인들 못 알아본다는 거죠.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쵸? 그래서 그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앞으로 기호를 표시할 텐데요. 전류에 대한 기호, 그리고 전압에 대한 기호, 저항에 대한 기호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전압, 저항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기본적으로 영어로 옮기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만의 약속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교, 내가 학교를 쓴다면 히읗, 기역, 요를 써야 돼요. 한글 무척 좋아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에게 깜지로 나눠준다면 여러분들은 무척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를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정하는 거야. 앞으로 이 단원에서 학교는 S로 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S만 보더라도 학교구나 알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왜 선생님이 S라고 정했을까요? 그렇죠? 학교라는 한글 자체가 영어로 옮기면 school이 됩니다. school, S-C-H-O-O-L. 거기서 앞글자 S를 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만약에 이 단원에서 내가 학교를 school로 바꿨고 그 앞에 있는 S만 따서 학교를 S로 그냥 지칭할 거야 라고 약속만 든다면 이 단원에서 내가 칠판에 S 쓰면 학교구나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무언가 기호를 나타낼 때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쉬운 방식은 한글로 된 거를 영어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한글로 된 것들을 영어로 옮기거나 라틴어로 옮겨서 앞글자만 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소 같은 경우도 어때요? 하이드로젠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젠에서 어때요?
H 앞을 따서 수소, 원소 기호를 나타낸 것처럼 전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류, 결국 뭔가요? 전자의 흐름, 전자 이동이에요. 그 영어로 표현하면 intensity of currents라고 해요. 전자의 이동, 전자의 흐름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어떤 걸 딴 거냐면 I를 딴 거예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선생님이 앞으로 지읒, 니은, 리을, 유, 전류 안 쓰더라도요. I만 쓰더라도 저게 전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자고요. 이건 세계 모든 과학자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기호로 I를 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압은 영어로 옮기면 볼테이지예요. 볼테이지. 그래서 얘가 V를 쓰면 됩니다. 자,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 방어가 영어로 레지스턴스예요. 레지스턴스. 이건데 여기서 R을 따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I, 그리고 전압은 V, 그리고 저항은 R로 우리가 기호를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호는 기호고 우리가 단위는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기호와 단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길이의 기호가 뭐예요? 길이의 기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미터요, 킬로미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호니까 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길이 어떤 게 있냐면 랭스 이런 게 있어요. 랭스 있을 때 앞에 L자를 딴다면 우리가 약속할 때 이게 길이라는 그냥 기호야 라고 했을 때 L 쓰면 선생님이 이 단어에서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리,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 그걸 따지면 영어로 거리가 디스턴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앞 글자가 D거든요. 그럼 D를 따면 우리가 뭐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거리에 대한 기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나 길이에 대한 단위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이죠. 즉 기호와 단위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구분. 자, 그럼 볼게요. 전류의 기호는 I인데 전류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암페어, 밀리암페어라고 했어요. 프랑스 앙페르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 프랑스 학자인데 앙페르라는 사람이 전류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나 봐요. 그래서 암페어, 밀리암페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단위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번엔 전압은 어때요? 볼테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호이고요. 얘에 대한 단위는 뭘까요? 얘는 볼트. 이탈리아 과학자인 볼트의 그 이름을 따서 얘 단위는 볼트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기호랑 단위랑 같네요. 얘는 볼트, 얘는 볼테이지, 얘는 볼트인데 같이 V를 쓰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저항이에요. 저항은 레지스턴스. 자, 그래서 R로 쓰는데 얘 단위는 저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학자 누구 있냐면 독일의 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옴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에 대한 기호와 지금 단위를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 시간에 뭐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냐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떤 공식이었냐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과 같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글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쓰기 이제 귀찮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걸 한번 써먹어 봐야죠. 한번 써봅시다.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전류는 전압이 비례해. 그러면 I는 V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 저항분의 1에 비례하는 거니까 저항에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I는 R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걸 우리 공식으로 만들었었다고요? 전압은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옴이라는 학자가 만든 옴의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요 공식을 내가 기호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I는 R분의 V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옴의 법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도 살짝 선생님이 언급했고 이번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어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요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전류계의 사용 목적, 그리고 사용 방법, 설치 방법, 그리고 전압계 사용 목적, 그리고 사용 방법, 설치 방법, 그리고 또 우리는 배웠었던 전기 개념에 대한 기호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은 건 아닌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자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좀 더 분발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거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예습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날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안녕.